안녕하세요. 예비부모 교육 전문가 이순주입니다. 오늘은 현명하고 건강한 영유아 식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생활 지침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는요 생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식은 성장 단계에 맞춰서 먹여야 되는 거고요. 유아의 성장과 식욕에 따라서 알맞게 먹여야 됩니다. 곡류, 과일, 채소, 생선, 고기, 유제품 등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이유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기 수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아기 수유할 때 처음에 꼭 초유를 먹여야 됩니다. 사실 수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모유 수유를 할 수도 있고 분유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면 태아가 배 안에서 자라고 있죠. 아기만 키워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유방도 변화를 합니다. 아기에게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젖생선을 분비할 수 있는 기관들이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기 때문이죠. 출산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보통 초유를 시작으로 모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양의 차이는 있지만 모유는 모든 출산하는 우리 여성에게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유를 꼭 주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다면 초유라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 수유에 있어서 초유는 꼭 먹여야 되는 어떤 그런 먹거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유를 수유할 때는 생후 2년까지 모유 수유하는 걸 권장합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에서 모유 수유는 적어도 4세 미만까지 먹이는 걸 좋다라고 권장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먹이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2년까지 못 먹일 수 있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을 먹이는 걸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모유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건강상 문제로 모유를 먹일 수 없다면 조제 분유를 먹여야 되겠죠. 조제 분유는 보통 소젖이나 양젖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요. 모유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죠. 그렇지만 분유는 인간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제 분유를 먹일 때는 정해진 양에 맞춰서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농도를 묽게 하거나 농도를 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수유할 땐 모유 수유는 아기를 안고 먹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분유 수유는 아기를 안고 먹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폭 끌어안고 먹이시는 것이 아기의 정서적으로 안정감에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유는 꼭 안고 먹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유 후에는 물론 트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 트림할 수 있도록 토닥여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아이에게 수유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엄마 젖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분유를 먹일 때도 자는 동안에 아기를 억지로 먹인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수유 동안에 아기가 잠이 든다면 깨워가면서 또 적극적으로 수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유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하면 첫날부터 모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양은 아주 적게 나오기 시작하죠. 처음에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이야기하고요. 색은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초유는 7일에서 9일까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약간 투명한 듯한 노란색이다. 점점 망고 주스처럼 좀 찐노랑이다.
오렌지 주스처럼 연노랑으로 가서 바나나 우유처럼 되면서 점점 노란 기운이 없어지고 우리가 성숙류라고 하는 백색 계통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유에는 항체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엄마가 경험한 항체를 아기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엄마의 항체를 아기에게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에 아기가 균에 노출되지 않아도 항체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엄마 젖 속에, 특히 초유 속에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그 단백질 성분이 아기에게 들어가면 아기 스스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유는 특히 아기 항체를 높여줘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데 주로 주안점을 둘 수가 있고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가 질식분만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우리 임산부는 질과 또 장에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좋은 유산균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 피부에 아기 소화기계에 이 락토바실러스가 같이 샤워를 하듯이 또 흡입을 하듯이 아기가 도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유, 특히 초유 속에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현재까지 200여 종의 모유 올리고당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올리고당을 아기에게 준다면 그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그 유산균이 번식 강화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번식 강화된 미생물들의 어떤 생성물질이 또 결국은 아기 장에 흡수돼서 되게 면역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좋은 소스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초유는 아기에게 꼭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한정입니다. 7일, 9일 이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리밋 상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정품 좋아하시죠? 아기 인생에 있어서 초유는 이 시기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유는 내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초유는 꼭 주셔야 되겠죠. 초유가 7일에서 9일 이후부터 다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성숙류가 나오게 됩니다. 성숙류는 맞춤 영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아기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맞는 양의 영양 물질들이 충분하게 들어있고요. 모유는 사실 유지방이 상당히 많아요. 지방 성분이에요.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모유는 오전의 젖과 오후의 젖, 또 아기가 35주에 태어났을 때 엄마 가슴에서 나오는 젖, 또 만삭됐을 때 나오는 젖, 아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아기의 상황에 따라서 젖의 성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상태에 따라서 젖 성분을 검사하고 그거를 우리가 100% 신뢰하기보다는 유동성 있게끔 아기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맞춰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죠. 모유는 인간의 작품이기 이전에 신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유 수유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모유는 아기 스스로가 먹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먹여주느냐에 따라서 잘 먹을 수도 있고 잘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모유를 먹일 때는 아기를 꼭 품에 안아서 먹이셔야 되는데 일단 수유의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아이는요, 구강기입니다. 입에 무언가 닿으면 빨게 되어 있고요. 아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입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기에게 젖 먹이는 시간은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기도 힘들거든요.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걸 하는 거예요. 먹고 삼킨다라는 거, 빤다라는 건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빠는 도중에 아이가 잠들 수도 있고요. 또 본능적으로 자면서도 입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기를 수유하기 위해선 수유할 때 아기 젖 먹는 모습을 엄마가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귀로 젖 삼키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해야 되고요. 아기가 잠시 쉬거나 자려고 한다면 귀를 만지거나 혹은 어깨를 만지거나 엉덩이나 발을 만지면서 자극을 해서 깨워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유방이 두 개가 있죠. 한쪽 보통 15분 정도, 양쪽 합해서 30분 정도 수유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수유의 시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유륜 부위와 유두 부위가 있습니다. 유두만 무는 게 아니라 유륜까지 충분히 무는 걸 우리가 권장하는데 유두 포함해서 3cm를 무는 것을 아기가 깊은 젖물리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젖물리기는 아기가 유두만 무는 게 아니라 유륜의 어느 정도까지는 물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유륜의 넓이가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손끝에서부터 3cm 되는 지점을 우리가 알아봅니다. 자료 재보시면 아시겠죠? 그 3cm 되는 지점을 유두 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봤을 때 그 검지손가락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3cm 되는 지점, 깊은 젖물리기 할 때 입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가는 어떤 경우는 유륜의 반을 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유륜 이상을 물 수도 있고요. 보통 요 유방 모형으로 본다면 요 유륜 테두리 정도를 아기가 문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깊은 젖물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수유 중에 자꾸 잠들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아이를 자극해서 깨우셔야 되겠고요. 아기가 잠들지 않도록 자극하면서 또 수유할 때 귀를 기울여서 또 눈을 보면서 젖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지 아기가 빠는 행동을 계속하는지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수유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유가 끝나면 아기를 세워 안아서 트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유는 매번 똑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신생아 시기에는 평균 2시간에 한 번꼴로 수유를 하게 되고요. 간혹 3시간에 한 번꼴로 수유하는 것도 일반적이면서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는 아기 입장에선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우리는 밤이 있고 아기가 밤에 일어나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아기 입장에선 생체 시계가 아직 재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밤과 낮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밤낮 없이 2시간에 한 번꼴로 혹은 3시간에 한 번꼴로 수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수유를 하다 보면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수유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일쯤 가까이 되면 낮에는 3, 4시간 간격으로 밤에는 4, 5시간 간격으로 수유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100일의 기적을 들어보셨나요? 100일의 기적이 이런 거예요. 아기가 2시간마다 먹던 아이가 5시간 만에 먹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여러분들 육아하는데 중간중간에 쌓여 있다고요. 3시간에 한 번, 5시간에 한 번꼴로 수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100일쯤이 지나면 아기가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많은 것들을 들려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5, 6개월이 되면 아이는 이유식을 꼭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아이들의 반사에 어떤 반사가 있냐면 텅 익스트루전 반사라고 해서 혀를 밀어내는 반사가 있어요. 이 반사가 없어지면 그리고 입 주변을 자극했을 때 젖지 않는 루팅 반사가 없어지면 이유식 할 수 있는 적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빠른 아이는 4개월 말에 보통은 5개월 초에 혹은 늦어도 6개월에는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유식과 더불어서 수유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고요. 또 아이는 밤중에 좀 길게 잠을 자게 되고요. 빠른 아이들은 4개월, 5개월에 이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일반적으로 6개월부터 이가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니, 아랫니부터 하나씩 올라오는데 이가 올라온다라는 건 이젠 이유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밤중에 젖을 물고 혹은 우유병을 물고 잔다면 치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치아 우식증이라고 해서 치아가 많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충치를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밤중 수유는 간격을 많이 벌려야 되겠고요. 아이가 밤과 낮에 대한 그런 확실한 구분이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밤중에는 수유를 최소화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낮 동안에 먹는 거를 제공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수유 패턴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에 사실 모유 수유 하시는 경우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잠도 많이 못 자기도 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점진적으로 벌어지고 수유의 패턴과 수면의 패턴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우리가 훨씬 또 육아하시고 수유하시는데 쉽겠죠?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죠. 어떤 조건이 있냐면 사실은 아기의 건강과 엄마의 건강에 맞지 않는다면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겠지만 수유를 하고자 하여도 유방 상태에 따라서 모유 수유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유방 상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가 이 너비가 1에서 1.5cm 정도, 길이가 1에서 1.5cm 정도면 가장 이상적인 유두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두가 짧아져서 0.5cm 정도 안으로 짧아진다면 짧은 유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기가 충분히 잘 못 물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함몰 유두라고 해서 유두 끝이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직접 수유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혹은 엄마가 건강상으로 또 아기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다면 전량이 부족해서 충분히 아기에게 줄 수가 없다면 직장 복귀로 인해서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다면 모유 수유가 아닌 분유 수유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조제식 혹은 조제 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제 분유, 분유를 줄 수 있는데 분유는 단계별로 맞춰서 먹어야 돼요. 모유 같은 경우는 내가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아기의 계열에 맞게끔 아기의 성장에 맞게 모유가 분비되지만 분유는 성장에 맞게끔 단계에 맞춰서 먹이셔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유를 탈 때는 정확하게 타셔야 돼요. 우리가 임의로 묽게 타거나 연하게 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유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유는 정확하게 타셔야 됩니다. 소독된 젖병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아기 단계에 맞는 분유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분유통의 안쪽에는 스푼이 들어 있습니다. 스푼의 양이 분유통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분유통의 뒤쪽 면에 보시면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한 스푼에 물 얼마를 넣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스푼이 예전에는 20이었는데 지금은 35도 있고 40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분유를 탈 때는 충분하게 그 분유통의 속껍질까지 확실하게 벗기셔서 스푼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스푼에 가득가득 분유를 담아서 싹 이렇게 긁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가름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게 한 스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독된 빈 병에 분유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 2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분유를 탈 때는 꼭 끓인 물을 사용해야 돼요. 정수기 물이어도 수돗물이어도 꼭 끓는 물을 이용합니다. 물을 끓여서 약 70도 이상 되는 물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요. 끓인 물을 식혀서 식힌 물을 하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2개를 준비하셔서 우유병 속에 분유가 채워지면 7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에서 일단 그 가루가 녹을 수 있도록 물을 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부으면 안 되겠죠. 충분히 분유 가루가 녹아 놓으면 가볍게 흔들어야 되겠죠. 녹으면 식힌 물을 이용해서 정량대로 맞춰서 물높이를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타고자 하는 게 120이라면
스푼이 20짜리라면 6스푼을 집어넣으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탔을 때 120선에 우리 물의 높이가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분유를 탈 때는 뜨거운 물에서 분유가루가 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분유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잡균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70도 이상 되는 물에서 충분히 그 잡균이 사멸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손쉽게 온도를 30, 40도로 맞춰서 그냥 한 번에 타시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안전한 건 끓는 물, 뜨거운 물에 먼저 분유를 녹인 다음에 차가운 물로 온도를 맞추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기가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사실 아기는요, 먹는 것을 체중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기가 과식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양을 충분히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체중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먹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체중의 증가를 우리가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는 일주일에 200, 300 정도 체중 증가를 꼭 보여야 됩니다.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혼합을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중이 적정하게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령 우리 아기가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요. 지금 우리 아가 21일인데 2시간마다 한 번씩 수유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꼭 체중 증가를 물어봅니다. 아기가 2주 동안 체중이 얼마나 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2주 동안 아기가 800g이 늘었어요 라고 한다면 아기는 지금 너무 많은 양을 먹고 있어요 라고 따질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일주일에 200, 300이 늘고 있다라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기는 2주 정도 되면 태어난 몸무게에서 보통 400에서 600 정도만 체중 증가를 보인다면 가장 알맞은 양의 수유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체중 증가는 아기의 먹는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가 물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아이의 소변 양도 먹는 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기가 적어도 하루에 6장에서 8장 정도의 소변 기저귀가 나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후 된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소변량을 평균 200cc로 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일주일 이후 된 아이들은 소변 기저귀가 6장에서 8장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변 기저귀를 한 장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건 그 안에 소변량을 평균 30 정도로 있을 때를 한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변 기저귀가 무게가 한 120g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한 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4장 정도의 몫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소변도 많이 볼 것이고, 적게 먹으면 소변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수유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체중이 잘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 수유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5, 6개월이 되면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요, 적어도 만 4개월에서 6개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아기 체중이 충분히 잘 늘었어도.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땐 여러 음식을 한 번에 섞지 마시고 한 가지 음식을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반복적으로 주면서 알러지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절대 이유식에는 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간이 있어야 맛있게 느껴지고 간이 없으면 왠지 맛이 없게 느껴지는데 아이들은 사실 간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식 단계에서 간을 들어가면 점점 불필요하게 나트륨 함유량도 많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간을 하면 안 되고요. 돌 이전까지는 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식은요,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되는 겁니다. 간혹 이유식이라는 이름으로 우유병에 큰 구멍을 내서 아이에게 빨려서 수유식으로 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유식은 절대적으로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어서 아기에게 먹는 방법에 대한 것도 익혀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과일 주스를 먹일 때는 컵을 이용합니다. 보통 아기가 10개월 정도 되면 컵 사용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과일이나 이렇게 단 어떤 식품들은요, 조금 이유식 후반에 집어넣는 것을 더 권하기도 합니다. 이유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이유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날 때 철분이나 칼슘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충분하게 물론 엄마의 젖성분에 의해서 또 분유로 인해서 먹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아기가 점점 활동이 많아지고 또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유식 하는 측면을 영양적인 측면과 또 고형식 습관을 들이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기가 태어나서 물론 엄마에게 받은 그리고 또 모유를 통해서 분유를 통해서 충분하게 철분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아기가 섭취할 수 있지만 아기가 성장하면서 아기에게 필요한 양보다는 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5개월, 6개월 이후에 혹은 7개월, 8개월 돼서도 아직도 이유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기는 철결핍성 빈혈에 걸리거나 구루병 같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5개월 혹은 적어도 6개월부터는 이유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형식 습관을 들여야 되죠. 모유나 분유는 유동식이죠. 거의 액체잖아요. 그래서 씹기보다는 그냥 빨아서 삼키는 위주라면 이제 고형식은 씹는 연습을 하게 되고 씹고 삼키는 그런 연습을 하고 먹는 것도 숟가락을 이용하는 어떤 식습관을 들이는데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은 요 시기부터 보통 5개월, 6개월부터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유식은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유식 하는 장소를 좀 마련해 두셔야 돼요. 아이 전용 식탁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먹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식탁을 보면 나는 먹을 수 있는 거야, 저기는 먹는 자리야,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유식은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유식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섞여서 먹이는 게 아니라 한 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제품을 한 끼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곡물부터 시작합니다. 곡물에서 순차적으로 야채로 전향되고요. 알러지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한 가지 식품이 알러지가 없다면 또 두 가지를 믹스해서 두 가지를 섞어서 이유식을 또 병행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유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식은 오후보단 오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죠. 혹시 알레르기가 발생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유식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유식 양이 충분하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스푼으로 한 5, 6, 보통 10스푼 내로 아이한테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서 수유를 하는 거죠. 모유 수유하시는 분은 이유식을 주고 나서 모유를 주시고, 분유 수유하시는 분은 이유식을 제공하신 다음에 분유를 이어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끼가 한 끼답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유를 하던 아이가 이유식을 한다라는 건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아기 입장에서 그렇죠? 모유 먹던 아이가 혹은 분유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한다고 해서 모유나 분유를 끊는 건 아닙니다. 아기는 처음엔 아주 소량의 이유식을 먹기 때문에 이어서 먹여야 되는데 간혹 모유를 먹던 분이 이제 이유식 할 거니까 나는 모유를 그만 끊고 분유로 대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모유가 영향이 없으니까 분유를 줘야 돼 라고 잘못되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그동안에 하던 수유는 계속 이어져 하되 오전에만 조금씩 이유식이 들어가고 이어서 수유를 붙이기 때문에 수유의 흐름에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고 흐름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유식을 하면서 모유나 분유를 함께 아기한테 주셔야 되면서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점점 이유식의 양이 늘어나고 수유의 양이 줄어들면서 세대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유 수유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을 권장합니다. 돌이 지난 이후에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모유 수유를 하면서 이유식을 병행하시는 것도 좋고요. 분유 수유를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돌 이후까지 먹일 수 있는데,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이거나 난 돌 이후에는 그만 먹이고 싶어 그러면 돌을 기점으로 모유를 먹이시던 분이 돌 이후에 모유를 중지하고 싶으시다면 모유 대신 홀밀크, 우리가 말하는 생우유를 아기한테 제공하시면 되고, 이때 갑자기 분유로 아기한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돌 이전에 우리 아가가 이유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난 모유수유를 그만할 거야 한다면 모유 대신 생우유가 아닌 분유를 주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유 수유 하시는 분은 계속 이어서 돌 이후까지 모유 수유를 병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분유 수유하시는 분도 쭉 아기가 이유식을 하더라도 기존에 주던 양대로 주시다가 이유식이 점점 양이 늘면 그 주는 모유나 분유 주는 양이 점점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유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유식의 처음은 굵기가 아주 묽어요. 죽의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미음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쌀부터 시작하죠. 현미 같은 경우는 돌 이후에 먹이시는 거예요. 찹쌀이나 맵쌀을 불려서 갈아서
충분하게 끓여서 물을 많이 넣고 미음 수준으로 내려서, 그리고 사실은 체에 걸러서 건더기가 최소한으로 없게끔 한 상태에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만 주셔야 된다 그랬죠. 오전에만 보통 한 티스푼으로, 작은 스푼으로 10스푼 내로 주실 거고요. 이유식이 한 끼가 아기가 하루에 소모돼야 되는 열량의 10에서 20% 정도를 아기가 섭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수유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유식이 들어가면 수유에는 큰 패턴이 변화가 없어요. 아주 처음 소량만 한 번만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 번 이유식을 계속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끼로 나눠서 이유식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양이 아직도 한 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어서 계속 수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유식을 120에서 150 정도를 아기가 먹고 있다면 한 끼로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이어서 수유를 붙여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통 아기가 한 8개월 정도 되면 어느덧 중기 이유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3번 정도의 이유식을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이제 굳기는 미음 수준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묽은 죽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식품들을 한 가지씩 다 알러지 유무를 확인했기 때문에 2가지, 3가지를 믹스해서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이유식 할 때 야채를 2가지 이상을 섞으면 아기는 이유식의 맛을 다르게 느끼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야채는 2가지 이상은 섞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 이유식이 지나면 쇠고기나 계란 노른자, 흰살 생선처럼 이렇게 고단백 섭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적정하게 비중을 두시면서 이유식을 하셔야 되고요.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오전, 오후로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먹는 양에 따라서 또 아기가 소화되는 거에 따라서 3번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되면요, 아기는 어느덧 앉아서 스스로가 숟가락을 잡고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을 우리가 아기 먹게 되죠. 오전에, 점심에, 저녁에, 오후에 이렇게 먹게 되는데, 아기 이유식하는 그 시간은 좀 정해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그 시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면 식사 시간으로서 충분하게 지금 요 시기부터 습관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 9개월 정도부터는 이유식의 굵기가 약간 진밥 수준이라고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기 스스로도 숟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도록 우리가 좀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계속 먹여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기가 9개월 정도 되면 손으로 자꾸 숟가락을 잡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핑거푸드 해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면 입으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기 숟가락으로 이용해서 물론 많이 흘리겠지만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주시고요.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이렇게 3회를 규칙적으로 해서 먹일 수 있으면 아기의 하루 열량의 70에서 80%가 이유식으로 먹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충분한 한 끼가 된다면 이어서 수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수유거나 보통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되면 하루에 3번 정도의 평균 수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식 하는 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수유를 하게 되고요. 특히 밤중 수유는 좋지 않다고 그랬죠. 저녁 7시 이후에는 수유나 식사하는 시간을 잡지 마시고요. 아침 첫 시간도 7시 정도 이후부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2시간 정도는 수유 없이, 이유식 없이 아기는 먹는 패턴이 아닌 잠자는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침 7시 이후부터 이유식 시간과 수유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수유와 이유식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되면 아이는 어느덧 같이 식탁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수준이 분명히 되게 될 거고요. 이때는
진밥 수준 정도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렇지만 아이가 소화되는 과정, 또 아이의 어떤 피부의 트러블 이런 것들을 주시하시면서 상황에 맞게끔 관찰하면서 이유식을 꾸준하게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아기가 어느 정도로 이유식이 잘 자리를 잡고 있다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아기가 이제 선호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아기가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유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아기 입장에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어서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돌이 지난 이후에 권장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우리 보통 돌까지는 아직은 식습관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을 골고루 맞추기 위해선 자기 주도식보다는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성과 사랑을 담겨서 만들어진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아기 건강 영양학적으로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유아 식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신생아 시기를 비롯해서 6개월 정도까지는 모유나 분유를 이용하는 어떤 이런 수유의 방법을 이용하시고요. 못해도 5,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수유를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5개월 중순 6개월부터 돌까지는 우리가 음식 섭취, 고형 시기를 할 수 있는 식습관을 잡아주는 시기이다고 보시면 돼서 너무 조급하게 아기의 수유나 식사 습관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또 아기를 믿으면서 또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아기에게 식생활을 제공한다면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또 바른 식습관을 잡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잘할 수 있는 아이고요. 아이와 더불어서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시는 멋진 부모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현명하고 건강한 영유아 식습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